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암내과 곽정면 교수입니다. 우리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모두 대장암 진단을 받고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물론 대장암을 치료해서 완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학문내과 선생님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대장암과 싸워 완치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입니다. 많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젊은 인구에서도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장암의 진단부터 수술, 회복, 일상 복귀까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아랫배부터 네모 모양으로 생겨 항문까지 연결되는데요. 크게는 항문에서부터 15cm가량 되는 직장과 그 외의 부분인 결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장에 발생되는 결장암이 약 60%, 직장에서 발생되는 직장암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상당히 많이 진행될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나 대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혈변이나 이로 인한 빈혈이 생겼을 때, 또 평소와 달리 변비나 설사가 지속될 때, 배에 덩어리가 만져질 때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여 대장암이 확정되면 산정특례 신청을 통해 특별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대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 흉부 CT, 그리고 직장암의 경우 골반 MRI까지를 기본으로 검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PET-CT를 추가로 검사하여 수술 전 병기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단계를 병기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암이 더 많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떤 치료를 먼저 시행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해 장 폐색이나 장 천공이 발생해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고, 항암 치료의 반응이 좋아 전이된 부위까지 완전 절제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간 절제나 폐절제 수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병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결장암과 동일하지만 치료 방침에서는 암과 항문 사이의 거리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암이 항문과 가까울수록 수술이 어렵고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항문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이 항문과 너무 가깝거나 진행된 암일 경우에는 수술 전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 항문 보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발률도 줄이는 치료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장암 수술의 가장 기본은 암이 있는 부위와 주변 조직을 깨끗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장을 다시 연결해서 배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수술의 범위나 병의 위치에 따라 수술이 달라지지만 수술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암과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 및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입니다. 어떤 방법이 딱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또한 환자의 상태, 종양의 위치 또는 과거 수술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고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복강경 기계 중에서 이제 3D 시야를 보여주는 3D 복강경 기계를 사용하고 로봇 수술과 비슷한 관절이 있는 그런 복강경 수술 기구를 사용을 해서 로봇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수술은 로봇 수술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 수술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인공항문입니다. 대장암이다 또는 직장암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보통 인공항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항문은 장을 밖으로 꺼내서 변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주머니로 받아내는 것을 저희가 인공항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항문 시술은 여러 상황에서 시행될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문합부가 치유될 때까지 변이 그 부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임시 장루가 될 수가 있고, 또는 항문을 영구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평생 배변을 담당하는 영구 장루가 되기도 합니다. 장루를 만드는 수술은 여러 부위의 대장암 수술에서 다 시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장암 수술에서 가장 흔히 사용이 되고, 특히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직장암에서 수술을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인공항문을 제일 걱정을 하고 오시지만, 직장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만이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니 충분히 걱정되시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장루를 만들더라도 체계적인 장루 관리 교육을 통해서 불편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물론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수술 시에 저희가 자가조절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고, 또 수술 종료 직전에 저희가 창상 부위에 통증을 없애는 약이나 상처를 개선하는 그런 성분의 약을 도포해서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많은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시다면 참지 말고 저희 의료진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이후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이실 재발을 어떻게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에 오셔서 꼭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의 기본 추적 기간은 5년이고 이 기간 동안 매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기 이상의 환자분의 경우 대부분 항암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3기란 수술 시 제거된 림프절에 종양이 퍼져 있었던 경우로, 이러한 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암은 다 제거가 되었더라도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세포에 대해서 전신치료인 주사항암 치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항암 치료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3기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보조 항암 치료를 함께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약 10에서 20% 높아지고, 무병 생존율, 즉 재발 없이 지낼 확률도 약 15에서 2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전에 암으로 인해서 장이 막혔었거나 천공이 되었던 경우, 혹은 림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장 주변의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을 따라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던 경우에는 재발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서 항암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약 6개월간 진행되며 환자의 상태와 병기,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약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 장루를 조성받으셨던 환자분들께서는 항암 치료가 끝나면 장루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개념은 당연히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적극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친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수술 다음 날부터 물을 마실 수 있고, 이틀째부터 죽으로 식사를 시작해서 입원 기간 동안에는 죽과 부드러운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또는 장 운동 회복에 따라 식사를 하루 이틀 늦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다음 날부터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깊게 숨쉬기와 기침 운동이 폐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에는 배액관이 삽입되는데 수술 부위가 안정되면 퇴원 전에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상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최소 절개를 한 경우에는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이고 보통 3, 4일째 이후에는 드레싱을 떼고 가벼운 샤워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약 5일에서 7일 사이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너무 맵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하는 것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후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천천히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후 보통 1, 2주 후에 외래에서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은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 후 한 달간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헬스와 같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은 피하시고 활동하실 때 복대를 착용하세요. 지금까지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이라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진은 환자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한 팀으로서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까지 함께 나갈 것입니다. 치료 과정의 어려움은 저희가 함께 짊어질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환자분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